소득주도 성장? 웃기네 부채주도 성장이지. 주목할 만한 조선일보 칼럼과 문화일보 칼럼. 신재민 전 기획재 정부 사무관에 대한 기획재 정부 고발을 두고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입막음이라고 비판 논평을 냈던 참여연대가 하루 만에 신 씨를 공익 제보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그러게 왜 처음부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서 빈축을 도매급으로 사시나요? 그런데 한 가지, 공익 제보자가 맞다 아니다를 무슨 권한으로 당신들이 판단하는 건지 참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앞으로 단체명도 참여가 아니라 참견연대로 바꾸고 그냥 바른 소리 못하겠거든 침묵질이나 하세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빠르고 가계빚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작년 2분기 말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6%로 관련 통계가 있는 43개국 가운데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는 전분기보다 0.8%포인트 상승해서 1%포인트의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한국 가계부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은 작년 2분기 말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분기 대비 상승폭도 관련 통계가 있는 17개국 중 1위를 기록해 비상환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국민이 빚으로 살림을 지탱하는 부채주도 성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청와대 행정관이 장성 인사자료를 밖으로 들고 나갔다가 분실한 사실에 김용호 육군참모총장은 정 전 행정관이 육군 인사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자급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인사 선발 절차를 듣자며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장성 진급 추천권을 가진 참모총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사전에 비공식 회의를 가진 것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1월 7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서 저 스스로도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당회의에서 이에 대해 청와대 직원의 권한 남용이 도가 지나치다며 과연 정상적인 청와대 운영이라 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행정관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상황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누가 믿겠으며 육군 참모총장의 처신도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국방장관은 천안함 사과를 받지 말자고 하고 육군 참모총장은 청와대 행정관이 부르면 달려간다고 한다며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해명했다니 난센스다. 참모조직의 행정관이 개선조직인 육군 군장 책임자를 부르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습니다. 월간조선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과거 민주당이 의인이라고 치켜세웠던 고영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내부 고발자인 고영태를 향해서 의인 중 의인이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치켜세운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민주당이 의인 중 의인이라던 고영태의 범죄 행각을 정리 보도했습니다. 고영태는 인천본부세 관장을 만들었는데 200만 원은 너무 적다. 4천만에서 5천만 원은 챙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결국 관세청 이과장에게 2천만 원을 받은 고영태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니 앞으로 챙겨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사 추천을 빌미로 자신이 추천한 인사에게 금품이나 이권, 업무상 편의 등을 요구하고자 마음먹었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고영태는 정 씨에게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늦어도 3개월 내에는 2배에서 3배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8천만 원 꿀꺽한 정황과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공동 운영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인이라고 칭송한 고영태, 퀄리티가 매우 고품격이네요. 구독자님, K스포츠 관련 고영태 녹취록 기억하시죠? 아직 고영태 녹취록은 완전 분석도 못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이것 역시 반드시 진실을 잡아야겠지요. 1월 5일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선비핵화 후 제재 완화 방침을 비난하면서
북한은 할 만큼 다 했으니 더 이상은 털끝만한 양보도 기대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라며 북한에게 진 빚을 갚을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가 없는 한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추가 조치가 더 이상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1월 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반도를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며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대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외세와의 대규모적인 합동 군사연습과 무력 증강은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주되는 요인이다며 북과 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인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해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이해한다는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의용 안보실장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적죄 대상으로 처벌받아야 할 운명인 겁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주도권은 북한이 가져갔다며 상대는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훈련도 못해. 북한이 작정하고 쳐들어오면 그냥 국민은 개돼지처럼 핵 날라오는 거 지켜보면서 죽는 거지. 멋있다 국방부 장관 및 주사파들아라고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한 네티즌은 능력과 수싸움에서 철저히 밀렸다. 집권 중에 성과를 내야 하니 시간이 없고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면 훈련 중지를 거듭 요청하고 대내외적으론 미국이 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선전하고 제대로 올무에 걸렸네. 어떻게 외교와 협상을 이따위로 할 수가 있냐? 라고 강도 높게 힐난했습니다. 1월 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한미동맹 연구청년회 주최로 한미동맹 강화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주최 측은 친북 좌파 단체 백두칭송위원회 맞불 성격으로 백두장례위원회를 만들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폭스뉴스 정치평론가 고든창이 문재인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고든창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이 북한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매우 많다.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그럼에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은 한편으론 북한을 강화시키고 한국은 사회 자체를 계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딴 건 전혀 개의치도 않아 보인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국회에서 작성 인정한 것에 대한 트윗으로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블랙리스트들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주목할 컬럼. 1월 7일 문화일보는 정무적 국채 발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사설을 게재하며 그 근거로 국가재정법 제86조와 제90조를 제시했습니다. 국채 추가 발행 시도라는 단순 행위가 어떻게 국기문란 행위가 되는가? 문제는 당시 세금이 초과 징수돼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 국가재무관리 원칙과 재정흑자 잉여금의 처리 방법은 국가재정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 제86조는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국가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재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재무관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 잉여금 처리 우선순위를 제90조에 1.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 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하고 2.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고 3.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그러고도 남는 자금은 기존의 4.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세수가 넘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이유가 없는데도 정무적 판단에 의해 추가로 국채 발행을 시도했다면 이는 바로 국기문란 행위다. 첫째로 관계법과 원칙을 위반했기에 범법행위이고 둘째로 재정운용이 국가운영의 기본이기에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재정 건전성은 국가의 세출은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한다는 기체금지의 원칙과
회계연도에 있어서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의 원리금과 차입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감채의 원칙에 의해 유지된다. 김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과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공직자들의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는 국기문란 행위는 사실 여부를 엄중히 밝히고 엄단해야 한다. 부총리직이 아무리 정무직이라 해도 국가재정 통계가 정무적으로 휘둘려선 안 된다.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의 논박은 일과성이고 정치적 공방으로 끝나기 십상인 만큼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해 국기문란 여부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사설을 맺었습니다. 1월 7일 조선일보도 오피니언 사설을 통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문재인 정부 경제농단 공익 제보와 관련해 폭로 내용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나 묵인 없이는 실행되기 어려운 일이 대부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심각한 사태의 당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 국채 발행 압박 민간 사찰 당사자인 대통령 왜 침묵하나 제목의 사설에서 김태우, 신재민 두 사람의 내부 폭로 내용과 같은 혐의로 지금 여러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며 법이 공정하다면 이 정권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민간 기업인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고 기재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것도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와 기재부가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명예훼손 혐의는 놔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만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박에 대해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며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아니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절 해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문재인은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따지고 싶은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은 2018년 11월 6일 비무장지대 DMZ 남북유해 발굴 현장 방문을 소개한 홍보 동영상에 군사보안시설을 노출시킨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2018년 11월 12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검찰이 임종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보다 뒤늦게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한 김태우 조사관 공공기밀 누설에 대해 검찰은 신속한 조사를 한다며 설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장성급을 카페에 불러 논란의 중심 인물, 담배 피우다, 군인사 관련 자료 외부서 분실한 청와대 행정관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박 대통령 어거지 탄핵으로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 무너진 꼬라지입니다. 나라의 TV가 10만 구독자 달성 채널에 수여하는 실버워드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모두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더욱 초심 잃지 않고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